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 나이대를 보면 20, 30대 젊은 층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40대 이상, 50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중장년층이라고 그러죠. 특히 장년층, 50대 후반 이후에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장년층 되시는 분들은 뒤늦게 개별 종목에 또 레버리지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게 되면 젊은 층들에 비해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끊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또 현재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평균 수익률에 투자하는 ETF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탑클래스의 상위권의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여부는 그래서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꼭 미국의 개별 주식뿐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식과 채권의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 아닙니까? 그러나 60대 이상의 투자자들도 평균 수명 85세까지 보유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20년 이상은 투자 기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채권보다는 오히려 가장 안전한, 또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도 말을 했듯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매달 꾸준히 또 너무 한 종목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면서 주가에 관계없이 월급 받는 대로 돈이 나오는 대로 정액 적립식 꾸준히 매수를 했다 그러면 현재 총 투자금 대비 총 수익률이 아마 점점 좋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작년 10월 중순 S&P 500 지수 기준으로 작년 10월 12일 3577 이것이 바닥이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S&P 500 지수가 1분기에 3천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1분기 지나니까 올 상반기면 앞으로 5월, 6월 2달 남았죠? 상반기, 하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2달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1분기는 이미 지났고 상반기는 앞으로 5월, 6월 2달 남았는데 현재 4,169니까 3천까지 하락을 한다면 앞으로 2달간 약 28% 가까이 폭락을 해야 됩니다. 지금 4,169에서 올해 최고점 4,179, 4,180을 넘어갈 텐데 28% 정도 폭락을 해서 3천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주식시장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장 장이 열리게 되면 다 팔아버리고 기다렸다가 상반기가 지난 후 다시 매수를 한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텐데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의 예상인데 어떻게 할까? 또 어제는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S&P 500 지수가 4,200선을 넘어서면 매도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월 2일 날이 최고치 4,179였고 오늘 4,169입니다. S&P 500 지수가 0.7%만 더 오르면 4,200입니다.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는 마이클 하트넷이에요. 마이클 윌슨은 모건 스탠리고. 그래서 마이클 하트넷이 증권의 투자 전략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을 한 것입니다. 4,200이 오르면 팔으라고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이 말은 영국의 런던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격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들어맞았어요. 5월에 지수가 하락할 확률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61.5%로 가장 높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이죠. 코스피, 코스닥의 월별 등락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5월에 하락할 확률이 61.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팔고 떠나라 라는 말은
금융계 주식시장에서 잘 알려진 속담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주식의 역사적 저조한 성과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는 1990년 이후 5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약 2% 상승했어요. 반면에 11월부터 4월까지는 평균 약 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은 2% 상승했지만 11월부터 4월까지는 7% 상승. 지금 4월 끝났네요. 그러면 금융계에서 잘 알려진 속담처럼 오래 팔고 떠나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패턴이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그때 급등 때는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이 닥치던 그때 2월, 3월이 저점이었죠. S&P 500 지수가 5주 동안 34%나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5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2.4% 많이 올랐죠. 그래서 5월 매도는 2020년에 그 격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장기 투자 목표를 가진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 주가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한 주식을 매수 후에 보유하는 전략이 장기 투자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증시를 움직이는 이렇게 주된 동력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높아지는 경기 침체 우려 그거 아니고 은행 위기 재발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실적이 이 불안한 거시경제 전망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증시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 느려지고 있다는 공식 지표,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가 다시 불거진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지난 한 달간에도 다우, S&P 500, 또 나스닥,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올해 들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충격에 이 부진한 실적을 예상했던 투자자들은 현재까지는 생각보다 괜찮은 성적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빅테크주들이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소비자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덕분에 특수를 누렸던 그동안의 기술기업들, 그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정상화로 실적 부진에 시달려 왔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주 실적을 공개한 빅테크주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발표 후에 3,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0조 원이나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어요. 빅테크주들 아직 애플을 비롯해서 아직 공개를 안 한 빅테크주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반 가까이, 반 조금 넘었죠. 지금 실적 공개한 기업들이. 그런데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 빅테크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발표 후에 우리 돈으로 무려 430조 원이나 불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장년층, 특히 50대 후반, 60대 재세는 장년층 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에 또 레버리지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손실을 입게 되면 만회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ETF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본인의 판단,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